안녕하세요. 송집사TV 집사주는 회계사 송재근입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시장에서는 한 번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고 6월달이 지방선거다 보니까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는데 멘트 엄청났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그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많이 다릅니다. 18년, 19년 중과세가 될 때는 대체로 정책을 탓하고 욕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온도가 느껴져요. 고객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계약 데드라인은 언제인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나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금이 얼만큼 오르는지 설명드릴게요. 다주택자들, 즉 내가 5월 9일 이후로 집을 처분하는데 집이 한 채가 아니라 한 채가 더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양도세가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양도세가 2주택자는 플러스 20% 가산되시고 3주택자는 30% 가산되시거든요. 1억 나오던 세금이 뭐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도 배제가 되고 세율이 업되면 계산해 보시면 양도 차익이 10억일 때 일반 과세 되시면 3억 정도 나오는 세금이 중과세 되시면 6억에서 7억 정도로 나옵니다. 세금이 플러스 20, 30%가 아니라 두세 배씩 뛰어요. 엄청납니다. 시세 차익이 10억인 아파트를 처분하는데 세금이 7억 나오면 한마디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6년 5월 9일이 다주택자들의 데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입법 예고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원래는 주택의 취득 시기와 처분 시기는 다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려면 16년 5월 9일까지 반드시 잔금을 했어야 해요. 혹은 소유권 이전을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26년 5월 9일까지 잔금이 아니라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되십니다. 그러면 중과세 배제가 돼요. 시행령을 보면 5월 9일까지 반드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야 하고 가계약이나 매매 약정은 안 됩니다. 반드시 매매 계약 체결까지 하시고 계약금 지급했어야 돼요. 그리고 잔금은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는 4개월 뒤까지 잔금을 하셔야 되고요. 작년 10월 15일 추가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6개월 내에 잔금을 하셔야 중과세 배제가 됩니다. 가계약 안 되고 매매 약정 안 됩니다. 반드시 매매 계약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매매 계약금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매매 계약금이 꼭 10%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계약금 지급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보면 난감한 게 그러니까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해당 지역의 아파트는 반드시 실거주하는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내가 저 아파트를 사고 싶어. 그러면 바로 매매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매매 약정서란 걸 쓰고 그 약정서를 가지고 해당 시군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기간이 보통 2주에서 3주까지 걸려요. 허가가 나오면 그 신고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 번호를 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의 조건은 매수인이 실입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갭투자, 전세 끼고 할 수는 없어요. 매수자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지금 저희한테 물건 나오는 것들도 보면 기존에 거래되던 금액에서 아직 10%까지는 아닌데 5% 이상 낮아진 금액으로도 매매가 나오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주택자들,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5월 9일 이전에 계약하셔야 되고요. 잔금을 4개월 혹은 6개월 내에 하셔야 됩니다. 매수자의 실거주, 실입주는 사실 매도인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 조건으로 매매 계약이 되니까 매수자 찾기가 어렵긴 한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만 그 사이에 하면 중과세는 안 되는 겁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고려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실거주하셔야 되잖아요. 그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 매매 잔금하고 취득하는 것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나 월세 만기가 맞추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정부에서 하나 더 보완 대책이 나온 게 뭐냐면 파는 사람이 다주택이고 사는 사람이 무주택이면 입주하는 시기를 최대 2년
28년 2월 11일까지 늦춰준다는 거예요. 무주택 여부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주택자가 내 집을 처분하고 갈아타기 목적으로는 하기는 되게 빠듯해요. 왜냐면 내 집을 빨리 처분하고 잔금하고 무주택이 된 다음 그 다음 내가 살려는 아파트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해야 그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갭투자? 갭투자라기보다는 실거주 의무 유예, 28년 2월달까지 유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이 저 무주택자인데 다주택자 물건 갭투자 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최대 2년까지 늦춰지는 거지 무조건 입주해야 됩니다. 입주 안 하면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나와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기존 집 처분하고 신규 집 전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예를 해줍니다. 데드라인은 5월 9일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아파트는 토지 허가 받는데 기간이 2, 3주 걸려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5월 9일이 아니라 4월 중순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핵심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잔금은 반드시 4개월 혹은 6개월 내에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파는 사람이 다주택자고 사는 사람이 무주택인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최대 28년 2월까지 연장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현 정부의 정책 방침으로는 보유세 증가도 엄청나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세법 개정안이 확실히 나오는 대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혹시 집을 팔지 않고 증여하면 어떨까 생각하시는데 증여의 가장 큰 허들은 취득세예요. 조동대상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은 취득세가 12.4%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팔지 않고 증여하는 게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취득세까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급변하는 시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주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혹은 구체적인 세금 계산이 필요하면 프로필 링크 통해서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14TV 집사주는 회계사 송재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